안녕하십니까, 이시영입니다. 요즘 우리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느냐, 그 문제에 대한 좀 자세한 증략까지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상동맥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심장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마치 이렇게 심장을 빙 둘러가면서 또 이 관을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의학에서는 그걸 관상동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동맥보다도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급성 심장병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아주 위험한 동맥입니다. 우리가 이 관상동맥에 대해서 참 아주 예민한 사람들 많습니다. 심장병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그럼 뭐 대체로 이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긴 이런 경우들입니다. 저도 그 오래전에 상담한 심장병 환자가 있는데, 이분은 뭐 정말 성격이 너무 급하고 또 이 자기 말대로 자기 아주 별난 성격이래요. 그래서 참 지금도 아주 저는 그 환자 생각을 하니까 생생히 아주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요, 마음이 급해지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내가 급해지면은 가는 시간에 쫓긴다든가 혹은 또 뭐 화가 난다든가,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면은 심장이 막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을 하고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느냐, 관상동맥으로 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격 급한 사람들, 그러니까 관상동맥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관상동맥 성격이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그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계속 가해지면은,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혈관이 좁아진다,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죠? 이 혈관이 자꾸 좁아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한 경우에는 혈관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말 급성 심장병 발작이 오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은 의사들이 이 맥힌 관상동맥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던 이 환자도 자기 성격을 알아요. 자기 성격이 정말 불같고 아주 까다롭고 별스럽다. 그래서 참 굉장히 뉘우치기도 많이 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치료도 받아봤는데도 조금쯤 고쳐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듀크 대학의 보고에 의하면은 이런 관상동맥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8배나 더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본 이 환자는 사업은 아주 잘 돼 간다고 그래요. 사업은 아주 잘 돼 가니까 뭐 일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밤중까지 이제 이 일에 묻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여보고 일 좀 줄이시오. 그 밑에 사람들에게 좀 주고 그렇게 하지. 어떻게 그 당신이 혼자 그걸 다 감당을 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박사님, 제가 이게 성격이 더러워서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그거를 참고 기다리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참 딱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면 뭐 빨리빨리 좀 일을 해나가면 되는데, 이 괜히 꿈을 대고 그러기 때문에 막 그거 보기만 하더라도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골치가 아프니까 차라리 내가 가면 해치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밤중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끝까지 들을 수도 없어요. 회의를 해도 중간에 말을 자르고 뭐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도 회의를 하면서도 뭐 내 신경질 내고 이러니까 밥을 정말 밥맛이 어떤지 뭘 먹는지는 뭐 더 잘 모르는 정도로 자기는 그렇다. 그러다 또 어쩌다 이제 혼자서 또 이제
이 밥을 먹을 때라도 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양반은 그러니까 이제 이 밥을 먹으면서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양반 책상에는 신문이다, 잡지다, 아직도 뭐 결제 안 된 서류라든가 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사무실 딱 들어서 그것만 딱 보면 벌써 막 스트레스가 딱 걸리는 겁니다. 이 양반은 뭐 정말 이 전형적인 이 관상동맥 성격 환자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령 밑에 사람들 막 꾸짖고 야단을 치고 이 양반도 어느 날 너무 아주 막 짜증이 나가지고 밑에 부하 직원을 바로 불러가지고 고함을 치르고 이러다가 막 쓰러져 버렸어요. 이게 관상동맥 성격은요, 성격이 우선 급한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짜증을 잘 내고, 왜 자기 페이스에 맞지 않으면은 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막 그만 고함을 지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정말 참 이 심장병이 발작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관상동맥 발작이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저를 이제 찾아온 이런 사람인데,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유입니다. 잠시의 여유. 이게 없는 겁니다. 이 잠시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성격이니까 자기 심장을 그렇게 아주 압박을 하고 심장을 못 살게 구는 거죠. 근데 이 참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숙제가 뭐냐면은 이 여유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참 빨리빨리 문화, 이거는 정말 대형 백과사전에도 이미 올라 있습니다. 한국인의 그 성격적인 특성이 빨리빨리, 퀵,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는, 정말 세로토닌이 아니고, 이 정말 스트레스 호르몬,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그 신경이 아주 활발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반은 정말 급성,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당신이 어디 시인에서 약속이 있으면 최소한 30분 전에 가거라. 그리고 뭐 30분 전에 혹시 당신이 바로 도착하더라도 회의자에 가지 말고 그 이후제 어디 저 카페에 나가서 그날 회의할 준비를 좀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만성적인 지각성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학교 다닐 때 보면요, 누가 제일 지각을 잘하느냐? 학교 바로 교문 앞에 있는 학생이 지각을 잘합니다. 뭐 요 가차 오니까 뭐 어떻게 그래 우물쭈물 하다 보면 아주 만날 만성적인 지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게 길이 막혀서 여러분 그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 이 시내에 길이 막히는 거 이건 상식입니다. 그걸 변명이라고 이야기했다가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비웃음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항상 회의에는 정시에 나타나는 것, 이 작은 일들이 쌓여가지고 성공이 된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고 난 이분한테 굉장히 국내했던 것은, 여보, 아침에 1시간만 일찍 일어나셔. 그러면은 아침부터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 있는 아침 식사도 하고, 가벼운 운동도 하고, 가족들과 대화도 하고, 아이들 얼굴도 다시 한번 보고, 쓰다듬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유 아닙니까? 또 이 사는 재미고요. 여러분, 그렇게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은 당연 길이 막히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또 제일 답답한 게, 길이 막히면은 팔짝팔짝 뛰는 겁니다. 이 양반은 뭐. 정말 뭐. 그래가지고 괜히 경적을 꽉꽉 누르고 앞에 사람을 아주 못 견디게 하는 이런 제 고약한 성격입니다. 자기 말 맞다나요. 그래서 아침 일찍 1시간 일찍 일어나라. 그 다음에는 명상을 좀 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마음이 급할 때는 괜히 거기서 그냥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서 방 안을 이렇게 좀 서성이고 밖에 찬바람을 좀 쉬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명상을 조용히 하면은 마음이 한결 가라앉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증례는요, 이분은 재래시장에서 작은 첨가물 장사를 하는 착한 주부입니다. 근데 양반은 남편은 실직이고 또 시부모가 이 중풍을 앓고 있고 또 3남매를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키워야 되는
참 무척이나 그 일이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 재래시장에 나오면은 어떨 때는 이제 장사가 안 되고 뭐 이런 날은 첨가물이니까 내일 놓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참 다 처분해야 되는 엄청난 정말 스트레스가 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자기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어릴 적에는 비록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집은 굉장히 참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어머니도 그랬고 가족 환경이 항상 밝고 명랑해서 우리 집에는 웃음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쩌다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집에 내가 시집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제가 이 환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위로와 격려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주어진 환경은 정말 힘겹고 딱한 환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원망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무슨 이 해결이 될 일도 없고 풀릴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이 역경을 역으로 치는 겁니다. 그 말을 저는 이 환자에게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다 그거보다는 아이고 정말 참 고맙다. 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항상 제 자신에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까지도 아침에 눈을 뜨면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참 아침 햇살도 보면은 참 따뜻하고 좋고 아침 공기를 마음대로 그 참 마실 수 있다는 것도 고맙고 또 저는 꼭 그 내 발을 주물러 가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허리도 그렇고 저는 허리도 시원찮고 무릎도 시원찮고 다리가 시원찮은데도 불구하고 이 참 덩치를 끌고 왼쪽에 무사히 다녀준 그 참 다리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아주 인사를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침이 상당히 참 즐거운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순간부터 불행해집니다. 왜? 감사를 모르면 온통 불평, 불만 덩어리만 보이고 그렇게 터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떤 점에서는 당연 심리에 빠지면은 내 주변에 있는 게 감사할 줄 몰라요. 뭐 이대로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거지. 뭐 그렇게 고마워.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는 게 고마운 거 아닙니까? 내 말로 그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참 이 감사의 위력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제가 아까 역경을 역으로 치라. 그 역경을 괜히 원망만 하고 있었다가는 아무런 득될 게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마워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감사력이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라고 있습니다. 이 감사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동안이나 또 내가 감사를 베푸는 동안이나 내가 감사를 베풀어 받는 동안이나 감사하는 동안은 두 사람 사이에는 세로토닌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 이 감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감사보다도 불평이 더 많은 게, 불만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너무 어두운 면만 보고 있다가는 뭐 계속 마음이 어둡고 침울하고 기분 나쁘고 여러분 마음도 몸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거야말로 참 최악입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정말 우리가 좀 더 밝은 면을 찾아보자. 여러분, 참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뭐 이것도 참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남편이 비록 벌이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어려운 역경에도 참 당신이 그렇게 꿋꿋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정말 고마운 일이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감사의 자세를 잊지 말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이 환자에게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정말 이 긍정적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경을 역으로 치는 심리 방법입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요.
감사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고맙고,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은 대로 참 고마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참 조금만 몇 걸음만 더 북쪽에 태어났더라면 우리 형편이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끔찍한 일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 시점에 태어났다는 것도 이것도 참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대구 근교의 시골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군에 계셨어요. 저 하양이라고 한 30리길은 됩니다. 왕복 60리입니다. 그 더운 여름에 그 하양 면장님한테 심부름을 갔어요. 아버지 때문에. 뭐 꼼짝을 못 하잖아요. 4학년 때입니다. 국민학교. 그때는 참 이 논에 이 늑대도 많았어요. 근데 거기를 보낸 겁니다. 버스가 있습니까? 걸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큰 심부름을 했으면 억울하지는 덜하죠. 가서 면장어른 문화재 그 위원회가 언제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 한마디 하러 여러분 그 뜨거운 여름에 60리를 걸어갔다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 생각해 보면은 요즘 같으면 뭐 딱 전화 한 통화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태어났다는 게 여러분 만약에 100년 전이면 태어났더라도 오늘의 이 참 문화 시설이 풍부하고 편리한 이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참 감사에 대한 이야기, 그러고 이제 조금 더 여유를 갖자 하는 이야기로 제가 이 두 가지 정예를 소개를 드렸습니다.